아, 수투는 좀 어렵게 공부를 하시긴 해야 돼요. 자, 번호 불러주세요. 없었어요? 근데 좀 쉽지? 아닌가? 없었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건데 좀 쉽지 않았어요? 교재? 아닌가요? 괜찮아? 아니 빨리 질문해. 진짜 질문해도 돼. 예를 들어 뭐 22페이지에 뭐 17번 모를 수도 있거든. 절대값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질문하세요. 없어요? 또 뭐라고 안 들렸어? 16 그 다음에 또? 됐나요? 진짜 괜찮아요? 오케이. 자 얘들아 22페이지 16번 문제 한 번만 볼게요. 그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왼쪽에서 1을 향해 가고 있을 때랑 오른쪽에서 1을 향해 가고 있을 때랑 동일한 위치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은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면은 1번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1에서 빵꾸는 뚫려 있지만 우리가 왼쪽에서 1을 향해 달려오더라도 이 곡선은 이 점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거고 오른쪽에서도 이 점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니까 둘 다 목표하는 값이 이 녀석으로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럼 얘는 극한값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1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에도 졸라 커지기만 하고 오른쪽에서 1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도 졸라 커지기만 하니까 값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죠? 얘는 발산한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땡탈락이죠. 그치? 왜 3번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달려오고 있을 때는 요 값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1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는 이 녀석의 값을 향해 달려오고 있으니까 극한 존재하지 않고요. 4번도 동일한 이유죠. 왼쪽에서 1을 향해 가고 있을 때는 B라는 값을 가고 있고 오른쪽에서 1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는 A라는 값을 향해 달려오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5번도 발산하니까 안 되죠?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을까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진도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명제 판단하는 거 안 했기 때문에 그거 먼저 판단을 할 거고요. 오늘 개 중요한 거 공부할 거거든요. 함수의 극한의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명제 판단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페이지 10이 아니죠? 21페이지. 네, 거기 명제 판단하는 문제 볼 거고 요거 우리 별표 칩시다. 자, 왜냐면 우리 내신 문제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최상위권 친구들도 요런 13번 문제 판단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기 때문에 오늘 명제 판단하는 문제를 꽤 많이 줄 거야. 요게 되게 많이 나와. 무조건 나와. 예에서 꼭 나오고 공룡도 꼭 나오고 대성도 꼭 나와.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 같이 한번 보면서 좀 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함수의 극한의 성질이라는 걸 배웠었는데요. fx라는 친구도 수렴하고, 즉 극한값이 존재하고 gx라는 친구도 수렴, 즉 극한값이 존재하면은 그 녀석을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 모두 수렴한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누기라고 했던 것 같고 나눌 때는 fx라는 친구랑 gx라는 친구를 나눈 이 극한값은 얘가 알파로 가면 알파, 얘가 베타로 가면 베타, 베타분의 알파 값으로 수렴해 라는 걸 알려주긴 했지만 반드시 전제 조건이 누가 있어줘야 된다 했냐면 gx가 가고자 하는 그 극한값, 즉 베타라는 친구가 절대 0이 돼서는 안 돼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한 것 중 하나인 게 0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가 0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 꼭 있어줘야 돼.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억 보기부터 어라 싶어요. 그치?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f 빼기 g라는 친구. 이 친구가 존재한대. 극한값이 존재한대. 즉 얘를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이 한 덩어리도 수렴하고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됐죠? f 빼기 g라는 걸 한 덩어리로 보셔야 되고요. f라는 친구도 수렴한대요. 자, 이 상황일 때 문제에서 g가 수렴합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극한값의 성질에서 뭐 배웠냐면 수렴하는 두 대상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수렴한다 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지금 수렴하는 대상을 두 개 줬잖아. 너랑 너,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쥐를 만들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두 개를 가지고 쥐를 어떻게 만들면 되니? 얘에서 얘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지.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빼준 녀석도 당연히 수렴하는 거 맞죠? 맞아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수렴합니다. 됐나요? 왜? 이 G라는 친구는 F라는 친구에서 F-G라는 친구를 빼주면 되거든. 이해돼? 그럼 너도 수렴, 너도 수렴합니다. 됐어요? 수렴하는 대상끼리의 사칙연산은 수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칙연산으로 만들 수 있으면 가능해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니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우리 별표 치자. 자, 니은 별표 칩시다. 자, F라는 친구는요, 수렴합니다. 0으로 수렴한대요. 리미트. 자, 그 다음에 리미트 G라는 친구는요, 무한으로 간대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리미트 FG라는 친구는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보기는 보자마자 땡탈락을 해야 돼. 자, 왜냐면 얘 수렴하죠? 그치? 근데 얘는 뭐합니까? 발산하죠? 이해돼? 그러면 우리 수렴하는 녀석과 수렴하는 녀석을 사칙연산하는 거는 가능해도 수렴하는 녀석과 발산하는 녀석에 대해서 곱했을 때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전혀 몰라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이해됐어? 이거는 X예요. 케바케야, 케바케. 누구도 몰라요. 수렴할지, 무한으로 갈지, 0으로 갈지, 심지어 3으로 갈지 아이도 몰라. 이해됐지? 그래서 반드시 수렴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판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디귿별표입니다. 자, 디귿도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F라는 친구도 지금 수렴합니다.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수렴하고요. 리미트 FG라는 친구도 지금 수렴합니다. 극한값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랬을 때 리미트 G라는 친구가 수렴합니까? 라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수렴하는 두 대상을 주셨으니까 이 두 대상을 가지고서 G를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 괜찮지? 그럼 뭐 해주면 돼? FG라는 친구에서 얘를 뭐 해주고 싶어요?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주면 G가 나오지? 그치? 그럼 우리가 얘 수렴하는 친구 나눠주면은 기본적으로 수렴한다라고 배우기는 했으나 단 무슨 조건이 꼭 있어줘야 된다고 했어? 나눈 녀석이 뭐로 가지 않는다? 0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줘야 돼요. 내 말 이해돼? 즉 G를 만들려면 FG라는 친구에서 F라는 친구를 나눠주면은 G라는 친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맞는데 문제에서 이 F라는 친구가 절대로 0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줘야만 수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F가 0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지. 수렴한다라고만 했지 0으로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없잖아. 이해돼? 그럼 얘 틀린 거야. 수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명제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푸는 건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함수의 극한의 활용이라고 하는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29페이지부터 쭉 설명을 할 건데 오늘도 필기할 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함수 극한의 활용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선생님이 오늘 설명할 게 뭐냐면은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에도 무조건 나오고 함수 추론할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이니까 오늘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두 가지 명제를 먼저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명제입니다. 자, 리미트 x가 a라는 지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때 gx분의 fx라는 분수함수네요. 요 분수꼴의 함수가 알파로 수렴을 한다고 쳐봅시다. 자, 분수함수가 알파로 수렴하고 있고 근데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라는 친구가 0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알파로 수렴하는데 문제는 이 분모 자체가 0으로 가고 있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이런 결론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리미트 x는 a로 갈 때 분자인 fx라는 친구도 반드시 0으로 가줘야만 한다. 요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즉, 분수가 수렴을 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면 무조건 분자도 0으로 가줘야지만 극한값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이 아닌 숫자로 가잖아? 그럼 0분의 1꼴이거든? 0분의 1꼴은 우리 무한대라고 배웠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0분의 0꼴일 때만 우리가 약분을 해서 수렴값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돼요. 자, 됐나요?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명제 또 써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명제.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똑같아요. 분수함수죠. 자, 분수함수가 알파로 수렴을 하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절대 그 수렴값은 0으로 가면 안 돼요. 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명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분수함수가 수렴을 하는데 이번에는 수렴은 하되 절대 0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 꼭 있어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돼. 자, 이 상황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분자가 0으로 갈게요. 즉 분수함수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하는데 문제는 분자가 0으로 가더래. 그러면 우리가 또 결론 지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리미트 x는 a로 갈 때 분모인 gx라는 친구 있죠. 이 친구도 무조건 0으로 가줘야 됩니다. 분수가 수렴을 하는데 분자가 0으로 가. 분자 0으로 가. 그럼 원래는 극한값이 0이어야 되지. 분자가 0이면 0이지 않아요? 근데 0이 아닌 값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럼 그러려면 분모도 같이 0으로 가줘야 그나마 극한값이 0이 아닌 녀석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0으로 가는 녀석들 0분의 0꼴 우리 계산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극한값 0 아닌 거 되게 많이 나왔었어. 맞아? 0분의 0꼴 여러분들 숙제 문제 풀어보면서 인수분해해서 약분해가지고 극한값 계산하면 0이 아닌 값으로 많이 갔던 거 기억하지? 그 상황인 거예요. 자, 됐어요? 0분의 0꼴일 때는 분자가 0으로 가더라도 극한값이 0이 아닌 녀석이 나올 수가 있더라. 그래서 반드시 분자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야 돼요. 자, 됐죠? 이게 아주 중요한 미정계에서 결정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활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으셔야 되거든? 자, 그래서 우리 예시 하나만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하나 적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실제 6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도산 언니 오빠들이 시험을 봤던 그 문제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는 a로 갔을 때, x는 3으로 갔을 때 라고 해볼게요. x는 3으로 갔을 때, 그때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루트 x 더하기 6 마이너스 3이라는, 미안해. 여기 a라고 할게요. 루트 x 더하기 a 빼기 3이라는 친구가 주어졌다고 적읍시다. 자, 이 친구가 b다. 단 b는 0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됐죠? 이때 a 더하기 b 값을 문제에서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교육청 4점짜리, 3점짜리 문제였는데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극한이 주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꼴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x가 3으로 갈 때 분모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그쵸? 분모 0이 되죠? 그런데 우리 수렴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0으로 가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분모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 절대 수렴 안 한다. 됐죠?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되니까 3 대입했을 때 무조건 얘가 0이 돼줘야 돼. 언더스탠? 자, 그러면 3 집어넣어 주시면 루트 3 플러스 a라는 녀석에다가 3을 빼준 게 0이 돼줘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9가 돼야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a라는 녀석은 뭐로 결정된다? 6으로 결정된다. 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식은 극한값을 계산해야 b를 구해줄 수가 있으니까 x가 3으로 향해 가고 있을 때 그때 x제곱 마이너스 9에다가 이 친구 루트 x 더하기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시면은요 우리 인수분해로 약분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이 친구 짝꿍 곱해줬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다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은 분자는 x 빼기 3으로 바뀌실 거고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약분이 돼가지고 x 더하기 3으로 바뀐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되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짝꿍 곱했으니까 x 더하기 6 더하기 3이라는 친구가 분자 분모에 곱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극한값 계산해 주시면은 x에다가 3 대입해 주시면 6, 여기도 6, 36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됐죠? 그래서 우리 b값은 뭐가 되는 거다? 36분의 1이야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6 더하기 36분의 1 이게 정답이었어요. 자, 논술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모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돼. 그렇게 해서 비정계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미정계수 결정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리미트 x는 무한으로 갈 때, 자, 이번에는 x가 무한으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로 수렴하는 경우. 자, 리미트 x는 무한으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로 수렴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이때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갈 때 gx라는 녀석이 무한으로 간다고 적을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서는 알파가 0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할게요. 알파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론을 뭐라고 지어주셔야 되냐면, 자, 결론을 뭐라고 지어줘야 되냐면 gx라는 녀석의 차수와 fx라는 녀석의 차수가 무조건 같아야 합니다. 자,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 계산했던 거 기억하지?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했었고,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같았을 때는 최고차항 배수비로 계산을 했고, 분모의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더 크면 0으로 갔던 거 기억하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극한값이 0으로 가지 않도록 수렴한대. 그럼 그 말은 무조건 G랑 F가 뭐일 수밖에 없다? 같은 차수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래서 fx라는 녀석이랑 gx라는 녀석이 뭐다? 같은 차수다. 즉 G라는 녀석이 2차면 F도 2차여야 한다. 이 소리예요. 자, 괜찮아요? G가 3차이면 F도 3차여야 돼. 자, 돼?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극한값 알파는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최고차항 계수비겠죠?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비가 알파여야 한다. 요거 두 개를 써서 F랑 G의 미정계수를 결정하는 문제가 또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자, 예시 들어서 바로 설명할게요. 자, 예시 들어서 자, fx 마이너스 x제곱 나누기 x세제곱 플러스 2x x세제곱은 안 되겠다. x제곱이라고 할게요. x 빼기 세제곱을 할게요. 미안.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리미트 x는 무한으로 보내볼게요. 그때 이 친구가 3으로 가더래.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자, 됐죠? 자, 그러면 x가 지금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분모는 무한으로 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치? 무한대로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이 3으로 수렴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분자도 반드시 몇 차식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 2차식으로 시작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fx에다가 x세제곱을 빼줬더니 2차로 시작을 해야 돼. 됐어?
친구여야 된다. 그래야 fx에다가 x세제곱을 빼주면 x세제곱이 날아가서 2차로 시작하겠지. 내 말 이해돼요 지금? 이해 안 된 사람? 이해 안 돼서 다시. 여러분들 봐봐. fx 빼기 x세제곱이라는 친구가 2차식이라 돼. 맞아요? 그러면 fx라는 녀석은 뭐로 시작을 해야 돼? 마이너스 x세제곱 넘겨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fx에다가 x세제곱을 빼주면 오히려 2차식만 남는 거죠. fx가 x세제곱으로 안 시작해봐. 그럼 x세제곱을 빼주면 3차가 될 거 아니야.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fx는 x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어야 하고. 자, 됐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지금 너분의 너가 3이래. 너분의 너가 3이야. 그러면은 이 식은 3x제곱으로 시작해야 되는 식인 거 맞아요? 여기가 x제곱으로 시작하니까 여기는 3x제곱으로. 맞아? 그러면 얘가 그냥 2차식도 아니고 3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니까 fx라는 친구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식이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1차식과 상수항은 모르니까 이렇게 미지수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됐어요. fx는 무조건 이 모양이어야만 fx 빼기 x 세제곱을 했을 때는 3x제곱으로 시작해서 최고차항 배수비에 의해 3이라는 극한식이 나올 수가 있다. 이 소리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함수를 추론해야 돼요. 극한값을 보면서. 뭔 소리인지 이해됐니? 지금은 다 쉬운 예제들만 설명하긴 했는데요. 나중에는 저기에다가 루트도 씌워놓고 뭐 이상한 거 많이 씌워놓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논리를 이용해서 함수 fx를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 Understand?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34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a 루트 x-1 더하기 b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친구가 1로 수렴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느껴져야 되는 게 분모 0으로 가자. 분자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0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a 더하기 b가 되실 거고 얘는 무조건 0이 돼야 됩니다. 자,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b라는 친구를 무조건 마이너스 a로 바꾸셔야 돼요. 문자를 하나라도 줄여줘야지. 자, 됐나? 그래서 b를 마이너스 a로 바꿀 거야. 그러면 리미트 x는 2로 갈 때 x-2분의 자, b가 마이너스 a로 바뀌었으니까 a로 묶어줍시다. 자, a로 묶어주면 루트 x-1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b라는 친구를 마이로 바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극한값 계산하려면 약분해야 되니까 짝꿍 곱해줘야죠. 짝꿍 곱해줘야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극한값 계산해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짝꿍 곱해주는 순간 여기는 x 빼기 2로 바뀔 거고요. 그럼 약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는 x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2 대입해주면 1 더하기 1 2분의 여기 남는 거 a 이렇게 남고 그게 1 됐어요. 극한값까지 계산한 겁니다. 다 이해돼요? 그러면 a 값은 얼마가 돼요? 2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미정계수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6번 문제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36번 문제 봅시다. 저 극한식이 1로 수렴을 한다 그랬는데 이제 칠판 안 쓰고 그냥 바로 할게. 자, 분자 어디로 가요? x가 2로 갈 때 0으로 가죠. 그럼 분모도 2 대입하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그쵸? 분모도 2 대입하면 0으로 가야 되는데 얘들아, 이 문제는 좀 쉽게 풀자. 자, 나 해설지대로 안 풀 거다. 자, 이렇게 풀 거야.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더하기
더하기 p. 너가 0으로 가니까 너도 0으로 가줘야 돼. 그래서 해설지에서는 x 대신에 2 대입해서 a랑 b의 관계식을 잘 설정해놨거든요. 해설지 보면 b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근데 그럼 좀 복잡하고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얘가 0으로 간다는 소리가 뭐냐면 요 2차식이니까 그치? 얘가 0으로 간다는 건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겠죠. 2 대입했을 때 0 된다는 소리니까 x 빼기 2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소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렇게 다항식이 나왔을 때는 x 빼기 2로 인수분해되고 또 다른 인수 하나가 남아버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는 게 훨씬 계산량이 줄어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이제부터 얘는 얘야. 자, 됐지? 자, 그러면 너네 극한 계산하려면 약분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설정해주면 이득이 뭐야? 약분이 졸라 쉽거든. 이해됐어요? 그럼 약분해주시면은 x 빼기 k분의 1이 되고 리미트 x는 2로 보내주면 돼. 자, 돼요? 그러면은 이 식은 2-k분의 1인데 그 친구 값이 얼마가 돼줘야 된대? 1이 돼줘야 된대. 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1이 돼야 되니까 k가 1이어야 되는 거 이해되니? 그치? 그럼 k가 1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x-2랑 x-1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더라. 이렇게. 자, 제발 이해돼요? 지금 k가 1이니까 그럼 이거 전개하면 a, b 쉽게 나와 안 나와? 나오잖아. 뭔 소린지 이해돼요 지금? 오케이. 이거 오히려 b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로 바꾸잖아?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가 빡세요. 특히나 3차식 나왔을 때는 조립제법 써야 돼가지고 들어온다. 알았지? 그러니까 사실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니까 인수분해가 x 빼기 2로 묶인다라고 생각하고 인수를 미지수로 잡는 게 더 편해요. 자, 뭔 소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풉시다 우리는. 근데 당연히 루트는 안 되겠죠? 루트는 인수분해 못하니까. 그치? 그때는 대입해서 a랑 b 관계식 잡는 게 맞죠. 자, 돼요? 자, 그 다음 38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8번. 자,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야 돼. 얘들아,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라. 자, 38번 문제 봅시다. 자, 너네가 첫 번째 극한식을 보고 바로 추론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분의 fx라는 녀석이 1로 수렴하더래. 근데 x가 무한으로 가니까 분모 무한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수렴해야 된다며. 그럼 차수 똑같아야 돼 말아야 돼? 똑같아야 되죠. 차수 똑같아야 되고 최고차항 개수비가 1이어야 되니까 fx는 그냥 2차식도 아니고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어야 되겠지. 언더스탠? 요거 이해되죠? 그쵸? 오케이. 그러니까 극한식을 잘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fx는 2x 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야. 이렇게. 자, 됐죠? 자, 그런데 두 번째 극한식을 볼게요. 리미트 x는 1로 갈 때 x-1분의 fx라는 친구가 4로 가더래. 자,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x가 1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죠?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겠죠? fx가 x가 1일 때 0으로 간다는 소리죠? 그럼 그거 무슨 말인가요? 요 fx는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 소리예요. 맞죠? fx는 x 빼기 1로 예쁘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친구에다가 1 넣어주면 0 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너를 이제부터 어떻게 쓰는 거야? 최고차항 개수는 2고 x-1로 하나 묶일 거고 또 다른 인수 하나 더 있겠죠. 2차식이니까.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자, 뭔 소린지 이해됐어? 너 분모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0으로 가. x에다가 1 넣어주면 0 된대. 이 소리이기 때문에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다항식이어야 돼. 이 소리야.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극한값 계산해야죠. fx를 내가 이렇게 잡아놨으니까 2에 x-1, x 빼기 k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약분 때린 다음에 1까지 대입해야 되는 거 맞죠?
쌤 안 빠르죠 지금? 다 이해돼요? 자, 1 대입해주면 2의 1-k가 극한값으로 나올 건데 그게 4로 나와줘야 된다. 됐죠? 그러면 k값은 얼마가 돼줘야 된다? -1이 돼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됐죠? 그러면 우리 다항식 다 작성된 거예요. 2의 x 빼기 1, x 플러스 1 이렇게 저기 fx가 작성된 거고 fx가 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k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x가 1. 다 돼요? 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fx 다 구해진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풍산자 해설지에 있는 그 1단계, 2단계처럼 해가지고 미지수 졸라 많게 풀면 힘들어. 알았지? 그렇게 풀면은 뭐 인수분해 하다가 시간 다 간다. 헷갈리고. 그러지 말고 다음 함수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푸는 게 맞아. 자, 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일단 그 극한 개념에서의 설명이 될 것 같은데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여기다가 별표를 와장창창 칩시다. 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31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별표 많이. 근데 짱 쉬워. 시험 문제 꼭 나오고 안 낼 수는 없는데 어렵지 않아. 우리가 총 3가지의 명제를 쓰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명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극한값의 대소관계는 일단 첫 번째,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합니다. fx라는 녀석이 gx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면 괜찮죠? fx가 gx라는 함수보다 항상 작거나 같으면 당연히 극한값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한값도 항상 gx보다 뭐 하겠어요? 작거나 같다. 이건 당연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미 함수값이 f가 g보다 작은데 극한값도 목표하는 값도 f가 g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understand?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명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명제는 뭐냐면 fx가 gx보다 아예 작대. 같을 수도 없대. 아예 작대. 등호가 빠진 거예요. 됐죠? fx가 gx보다 무조건 작대. 그런데 극한값을 계산하잖아요. 극한은요, 둘이 같아질 수도 있어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f가 g보다 항상 작더라도 극한을 취했을 때만큼은 둘이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기 등호 붙여주셔야 됩니다. 여기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등호가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f가 g보다 작다 그래서 극한값도 무조건 작은 게 아니에요.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시 하나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fx를 이렇게 잡아봅시다. 자, fx라는 녀석은요, x분의 x-1. 자, 됐죠? 자, g라는 친구는 x분의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됐지?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f가 g보다 항상 작은 거 맞지? 2를 뺐으니까. 자,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극한 한번 보내보자. 얘도 무한대로 한번 보내볼까요? 얘도 무한대로 보내보면 이 녀석도 목표하는 값이 1이죠? 이 녀석도 목표하는 값이 뭐지? 1이지? 극한값은 같아질 수 있어요. 자, 됐죠?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등호 붙여주는 거 잊지 말자. 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제 중요합니다. 세 번째 명제. fx가 hx보다는 크거나 작거나 같고 hx가 gx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죠. 됐죠? 즉 hx는 f와 g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가지는 함수.
그런데 리미트 fx라는 친구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gx도 알파로 수렴하는 거야. 이렇게 f랑 g 사이에 h가 껴져 있는데 얘 극한값 조사했더니 알파로 가고 있대. 얘도 극한값 조사해봤더니 알파로 가고 있대. 그럼 우리는 결론을 뭐라고 지을 수가 있냐면 가운데 껴져 있는 hx라는 저 함수도 극한값이 무조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극한값 배수관계의 마지막 정리고요. 요 정리를 따로 이름 붙여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얘를 따로 이름 붙여서 마치 샌드위치 모양으로 껴져 있다. 이런 느낌으로 샌드위치 정리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진짜예요. 너랑 너 사이에 얘가 껴져 있으면 너네들 다 같은 값 가졌을 때 너도 같은 값으로 행해간다. 이 소리야. 자,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샌드위치 정리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샌드위치 정리는 언제 쓰는 거냐면 문제에서 fx의 식을 전혀 주지 않아요. fx 식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데 문제에서 fx라는 녀석이 뭔지는 몰라도 뭐 x제곱 더하기 3x분의 2x제곱보다는 크거나 같고 x제곱 빼기 x분의 2x제곱 더하기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얘 값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녀석이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껴져 있다라는 표현으로 꼭 등장을 하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리미트 나 fx가 x 무한으로 갈 때 극한값을 찾고 싶어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자,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 극한값을 바로 체크하기는 어렵지만 이 친구가 얘랑 얘 사이에 껴져 있으니까 양변 리미트 보는 거는 가능하겠죠? 양변 리미트. 자,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는 리미트 취했을 때 2로 수렴하는 거 보이시죠? 얘도 어디로 가니? 2로 수렴하는 거 보이지? 그럼 가운데 껴져 있는 친구도 어디로 간다? 2로 간다. 그래서 고로 이 녀석의 극한값은 2야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될까? 이게 샌드위치죠. 어렵진 않죠? 좀 당연하지, 그치? 껴져 있으니까 어디로 가겠어? 2로 가겠지. 그쵸? 그래서 요게 샌드위치 정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빨리 40번 빨리 답 내봐. 너무 쉬우니까. 자, 눈만 있어도 풀 수 있어요. 그냥 뭐 펜을 움직이는 이유가 없죠? 그치? 펜을 움직이는 이유가 없고 얼마로 갑니까? 아까도 3으로 가겠죠? 자, 됐죠? 왼쪽도 무한가면 3, 오른쪽도 무한가면 3. 끝! 자, 그럼 이게 여기가 극한 카트 다예요. 할만해요? 첫 번째 단어? 이게 극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연속도 조금 해야 되거든? 어렵지 않아. 알았지? 어렵지 않아. 쉬운 거 빨랑빨랑 넘어가야 돼. 그래야 함수 추론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41페이지까지만 할 건데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실 풍산자가 너무 좋은 교재이긴 한데 좀 약해. 좀 약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극한값 판정할 때 합성함수 극한값 판정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식변형 해가지고 극한값 따줘야 되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문제집에.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하나 줄 거라서 여기는 제가 41페이지까지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41페이지도 아니다. 그냥 39페이지까지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요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배울 개념은 연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연속. 근데 여러분들이 연속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니? 그치? 연속을 모르면은 초등학생 아니야? 초등학생? 초등학생도 연속이 뭔지 알잖아. 연속이 뭐예요? 이어져 있는 거.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그치? 이어져 있는 거. 쭉 이어져 있는 거. 맞아. 그 연속이 수학에서도 그 연속이 있거든? 근데 수학이라는 학문은 연속이라는 단어를 쭉 이어져
잘 정리를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속이라는 단어가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 연속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그 수학에서 연속이라는 단어를 그냥 연속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어떤 워딩으로 연속이라는 단어를 서술하냐면 함수 fx는 x는 a라는 지역에서 연속이야 라고 이렇게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러면 x는 a라는 지역에서 연속이라는 게 수학적으로는 어떤 정의인지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대강 느낌이 오실 거예요.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건 함수 fx가 이렇게 있을 때 뭐 x라는 지점, a라는 지점에서 쭉 이어져 있어 이런 느낌이겠죠? 이걸 연속이라고 하겠죠? 그럼 이걸 이제부터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총 3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연속이라고 정의합니다. 3가지 조건을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함수 fx는 x는 a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함수 fx는 x는 a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인데요. 조금 답답하죠? 그게 뭔 소리지? 좀 지금 그치? 함수 fx는 x는 a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죠? 자,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라는 함수값이 존재해야 한다. a에서의 함수값이 있어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즉 여기가 빵꾸 뚫려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소리예요. a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a에서의 함수값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understand? 그게 정의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함수값이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x는 a에서의 fx가 존재해야 한다. 자,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수렴해야 된다 그 소리죠. x는 a라는 지역에서 수렴해야 한다.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되시죠? 좌극한과 우극한이 똑같은 값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야 된다. 그 조건을 만족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리미트 x는 a에서의 fx 즉 극한값이랑 a에서의 함수값이 fa죠? a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됩니다. 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연속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친구가 연속함수인지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친구는요, a라는 지역에서 함수값 존재. 좌극한, 우극한 똑같지? 근데 좌극한, 우극한 값이나 함수값이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으니까 연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왜 연속이 아니겠어요? 얘 함수값 존재합니다. 그치? 요 지역에서의 함수값 예로 읽으면 되니까 함수값 존재해. 극한값 존재해. 1번, 2번은 성립했어. 근데 뭐가 달라? 목표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잖아. 그래서 불연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왜 문제가 생겼겠어? 얘 1번 조건 만족해. 함수값 있어. 근데 무슨 조건 만족 못하는 거야? 2번 조건 만족 못하는 거야. 극한값이 없잖아.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이 친구는 연속함수가 아닌가요를 서술하라고 시키거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함수들이 왜 연속함수가 아닌지 서술할 때 1번 때문인지 2번 때문인지 3번 때문인지 서술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이게 연속의 정의입니다. 돼요? 그러면 일단 결론은 뭐야? 연속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크기가 서로 어떻게 되겠다는 소리다. 같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연속함수인지를 판정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다음 함수가 연속함수입니까? 라고 판정하라는 문제가 나와. 그럼 여러분들 딱 3개 조사하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이렇게 3개 판정해서 3개가 모두 같았을 때만 연속. 3개 중에서 한 놈이라도 다르면 부연속이에요. 자, 됐죠? 그래서 좌우함 이렇게 부릅니다. 좌우함. 언더스탠? 자, 뭔 소린지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그거 관련한 문제만 볼 겁니다. 제가 그 37페이지에 있는 내용 모두 다 설명 다 드렸고 우리는 딱 2문제 풀고 이제 10분 쉴 거예요. 자, 58번 문제 완전 별표예요. 완전 별표. 네, 진짜 완전 별표입니다. 자, 저랑은 2번이랑 3번 할 거거든요. 자, 2번, 3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중요야. 자, gx가 있습니다. 자, gx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자, 다음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인지를 판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연속이려면 함수값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 존재해야 되고 그 두 녀석이 같아야 돼요. 자, 맞아요? 자, 그러면 x에다가 1 대입할 준비가 됐죠? 그쵸? 함수값부터 판정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이 친구 1 넣어줄 수 있어요? 1 넣어줄 수 있어? 그럼 분모 0 되는데? 안 되지. 이 친구 1에서 정의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분모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아예 0이 돼버리면 안 되죠? 맞아? 우리 극한값을 판정할 때는 x가 1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지 1이 된 건 아니라서 약분이 가능해. 근데 얘는 x가 1일 때야. 그럼 분모가 아예 0일 때야. 분모가 0이면 약분 못하죠. 자, 제 말 이해돼?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땡! 함수값 자체를 구해줄 수가 없다. x 이렇게. 얘는 연속이 아니야. 자, 돼요 다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친구는요. 요 녀석이 주어져 있는데 그 밑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1이라고 따로 함수값을 정의하셨네요. x가 1이 아닐 때는 너다가 x가 1일 때는 1이라는 함수값을 가져 라고 해서 함수값을 정의하셨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판단하려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실제로 같은지를 봐야 되겠죠? 자, 맞죠? 자, 그래서 극한값 따져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빼기 1 극한값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리 절대값이 붙어있지 않을 경우에는 좌극한, 우극한 나눠서 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좌극한, 우극한 같습니다. 보통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거나 구간별로 쪼개져 있는 함수라던가 그럴 때는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나눠봐야 되지만 얘는 그대로 갈게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의 극한값은 여러분들이 약분에서 x 더하기 1로 바꾸고 1 대입하면 2예요. 근데 극한값은 2인데 함수값은 1이죠? 같지 않죠? 그러면 불연속 이렇게 들어갑니다. 되게 쉽죠, 여러분? 그쵸? 극한만 잘하면 쉽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60번 해보시겠어요? 자, 60번 우리 별표 하나 치고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밑줄 치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전부 다 연속이어야 된다. 자, 전부 다 연속이어야 돼. 그럼 얘들아, 그럼 너네 모든 지역 다 조사할 거야? 모든 지역에서 연속이라고 문제에서 제시했으니까 정말 x가 0.1일 때, 0.02일 때, 0.03일 때 모든 지역 다 조사할 거야? 아니겠지. 그치? 이 친구가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어디인지를 체크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x가 3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냥 이 함수 그대로 따라가면 돼. x가 3이 아닌 지역에서는 2참수도 연속이고 1참수도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 나누기 연속은 연속이에요. 제 말 이해됐어요? 지금
얘도 연속이고 얘도 연속이니까 나눈다고 해서 연속성이 깨지지 않아. 얘는 3이 아닌 지역에서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내 말 이해됐어요? 너도 연속이고 너도 연속이라. 그런데 이 문제의 특징은 뭐야? 갑자기 3이 아닐 때까지는 널 따라가다가 갑자기 3일 때 B라는 값으로 뚝 떨어지지. 맞아? 그러면은 이 녀석이 어디서만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냐면 딱 3인 녀석에서만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X는 3에서의 연속성만 체크를 해주면 나머지는 체크할 필요도 없이 다 연속인 거야. 자, 제 말 이해돼? 자, 그러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죠.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 맞죠? 그러면 리미트 X가 3을 향해 가고 있을 때 3에서의 극한값 봐야 되니까 3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건 3인 건 아닙니다. 그럼 fx는 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x 빼기 3분의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2 이 녀석의 극한값과 3에서의 뭐가 똑같아야 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 소리죠. 자, 제 말 이해됐나요? 자, 이해돼요 지금? 그럼 얘들아, 자 질문 하나 하자. 너네가 이렇게 딱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다라는 식을 세워주는 순간 얘가 B로 수렴해야 된다 이 소리죠. 이 식의 의미는 얘가 B로 수렴. 근데 분모가 0으로 갔네. 근데 수렴해야 되네.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2차 식은 반드시 x 빼기 3으로 뭐가 돼줘야 된다는 소리야? 인수분해 돼줘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한 녀석 더 나오겠지? 됐지? 근데 상수가 마이너스 12래? 마상과 마케이법 했을 때 마이너스 10이 나와줘야 되니까 여기 더하기 4라고 그냥 써버리면 참 좋겠지? 자, 됐죠? 그래야 마이너스 10이 나올 거 아니야. 자, 돼요? 자, 그럼 A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치? 전개하면 A 나오죠? 자, 그 다음 극한값도 처리합시다. 자, 너 지우고 3 대입해. 3 대입하면 7이죠? 그래서 B는 7 이렇게. 자, 됐지? 그래서 A 값과 B 값이 모두 나온다. A는 1, B는 7 이렇게 나옵니다. 될까? 오케이. 끝! 자, 우리 10분 쉽시다. 고생했어요?